자, 19강 유전자 발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생명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유전자가 발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텐데,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고요. 자, 많이 왔네요. 벌써 보니까 4단원에 이제 후반부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비들과 테이텀의 실험을 요거를 이제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유전자의 발현이 어떻게 일어나냐. 센트럴 도그마라는 세포 중심 원리.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건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현실화 되는 거죠. 여기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죠. 이 유전 정보를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얘는 핵 속에.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이 됩니다. RNA. 정확하게는 mRNA죠. mRNA에 전달이 되면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죠. 전사가 아니라 전사입니다. 전사, 트랜스크립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mRNA가 물론 이제 빠져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 사이에도 이제 뭐가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요. 이 mR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요. 그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이라는 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입체 구조를 가지면 그 구조 때문에 단백질이 기능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조를 명확하게 가지지 않는 상태가 폴리펩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폴리펩타이드가 결국은 단백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DNA가 RNA로, RNA가 단백질로 가는 이 과정, 일련의 과정이 유전자가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형질이 나타나는 건 이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면서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이 예를 들은 게 이제 홍채, 눈에 있는 홍채, 색소를 합성하는,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이 효소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면 A라는 유전자는 효소를 많이 만들도록 하고 B라는 유전자는 이 효소를 적게 만들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많이 나오고,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은 결국 이제 검은색 이제 눈동자를 갖게 되고요. 멜라닌 색소를 적게 만들게 되면 이제 푸른 눈 계열의, 초록색이나 푸른 눈 계열의 옅은 어떤 색깔을 가진 그렇게 이제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소도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이 색소를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색소를 많이 만드냐 적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유전자가 그러면 이제 단백질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바인데, 유전자가 무엇을 그러면 도대체 나타내게 하는가, 거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게 비틀과 테이텀의 비들, 네, 한글로 이렇게 쓰죠. 비들과, 교과서에 다 이렇게 쓰니까 테이텀의 실험을 통해 쓰는데, 요걸 보기 전에 요걸 먼저 볼게요. 이 실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주로 뭘 하냐면 붉은 빵 곰팡이로 많이 하거든요. 붉은 빵 곰팡이 실험입니다. 예전에는 이 붉은 빵 곰팡이가 이 뒤에 가면 이제 생물에 분류할 때 어디에 속하냐, 그래서 얘는 진핵생물역의 균계의 잔항균류, 요새 균계 자세히 배우진 않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포자일 때, 이 곰팡이가 포자 상태일 때
그 곰팡이를 막 포자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X선이나 자외선을 쏘여줘서 특정 유전자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특정 유전자만 파괴시키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 붉은빵 곰팡이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필요해요. 이 아르지닌은 아미노산, 이걸 뭐 요새는 많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아르지닌이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뭐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뭐 혈관의 발달을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르지닌이 어디 많냐면 그 장어에 많대요. 장어.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장어를 먹으면 뭐 스태미나에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지닌이 뭐 어쨌든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빵 곰팡이도 아르지닌이 있어야 사는데 야생종이라는 건 이 X선 자외선을 세지 않은 돌연변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연에 있는 애라고 보면 돼요. 자연에 그냥 살고 있는 애, 돌연변이 없는. 근데 영양요구조는 이제 돌연변이,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일으킨 거예요. 돌연변이 주, 뭐 예전에 이렇게도 얘기했었는데, 돌연변이 일으킨 건데 1형, 2형, 3형이 특정 부분의 유전자의 돌연변이 일으킨 겁니다. 근데 아르지닌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아르지닌을 주지 않아도 이 야생종, 자연에 있는 애는 잘 살아요. 왜냐하면 이제 채소 배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지는 영양분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채소 배지를 주면 이 채소 배지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채소 배지, 그러니까 여기 그 채소 배지에는 뭐 여러 가지 사실 물질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글루탐산 생각을, 이것도 이제 글루탐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채소 배지에 글루탐산을 비롯한 뭐 특정 영양물들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오르니틴으로 바꿔. 이 야생종은. 여기다 써볼까요? 글루탐산을 밑에다 쓰겠습니다. 글루탐산을 오르니틴으로 바꾸는 거야. 이 오르니틴을 또 시트룰린으로 바꿔요. 한 방에 바꾸면 좋을 텐데, 맨 마지막 아르지닌이죠. 요거는 풀네이밍으로 쓸게요. 이렇게 바꾸는데 어떤 물질을 바꾸려면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되고, 물질 대사는 효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 필요한 효소를 효소 A라고 해보고, 여기 필요한 효소를 효소 B라고 해보고, 여기 필요한 효소를 효소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효소 A가 있어야만 글루탐산을 오르니틴으로, 효소 B가 있어야만 오르니틴을 시트룰린으로, 효소 C가 있어야 시트룰린을 아르지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곡차곡 일어나면 글루탐산만 넣어줘도 아르지닌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 거죠.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 스몰 a라고 써볼까요? 스몰 a는 효소 A를 만들고, 유전자 스몰 b는 효소 B를 만들고, 유전자 스몰 c는 효소 C를 만든다. 그러면 만약에 특정 유전자가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 과정들이 이 효소, 그 특정 유전자에 의한 효소가 잘 안 만들어지고, 그 효소가 잘 안 만들어지면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양분의 전환, 특히 이제 아르지닌까지 가는 전환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영양요구조 1형은 채소 배지를 넣으면 자라지 못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과정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1은. 그죠? 이 과정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과정이 안 된다는 건 효소 A가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효소 A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A가 유전자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얘는 유전자 A의 돌연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돌연변이가 아니냐? 봤더니 오르니틴 넣어주면 여기서부터는 시트룰린 되고, 시트룰린이 아르지닌 돼요. 그러니까 이 효소들은 이상이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잘하지 못한대. 그럼 여기 이상이 있나 생각해봤어. 근데 이걸 넣어도, 오르니틴 넣어도 잘하지 못하는 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양요구조 2는 유전자 B가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안 망가졌어도 오르니틴까지 가더라도 오르니틴에서 시트룰린이 안 되니까 결국 아르지닌을 생산하지 못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전자 B의 돌연변이가 있는 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얘가 안 되잖아요. 시트룰린. 그러면 시트룰린이 안 된다는 거는 효소 C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효소 C가 잘 안 만들어졌다는 거는 유전자 C가 잘 안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 3형은 유전자 C의 돌연변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앞에 과정이 다 잘 일어나요. 효소 A랑 효소 B가 잘 작동해서 시트룰린까지 가더라도 아르지닌이 안 만들어지면 자라지 못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비들과 테이텀이 얘기한 게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효소를, 이거 뭐 선구물질이라고도 하고 전구물질도 됩니다. 이거 뭐 오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구물질도 되고요, 전구물질도 됩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니틴이 되기 전에 오르니틴의 전구물질이에요. 이건 시트룰린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오르니틴은 이 과정에서 시트룰린의 전구물질이고 시트룰린은 아르지닌의 전구물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비들과 테이텀이 알아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유전자 1효소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유전자가 다 그럼 효소만 만드냐? 아니야. 뭐 인슐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인슐린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전자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는 한 가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유전자 1단백질설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기보다는 뭐라고, 좀 더 이제 수정되고 발전돼 온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헤모글로빈 색소 같은 경우는 좀 대충 그래서 그런데 아이고,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를 봤더니 이 폴리펩타이드 2개는 이제 같은 종류의 폴리펩타이드인데, 이거 만약 베타사슬이라고 하면 뭐 그 폴리펩타이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세히 배우진 않습니다. 알파 시트 구조, 알파 헬릭스 구조, 베타 시트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타 병풍 구조라고 하죠. 근데 뭐 어쨌든 이 베타 사슬인데, 이 베타 사슬을 만드는 효소는 베타 사슬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효소가 아니라 유전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 사슬은 알파 유전자에 의해서, 알파 사슬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1유전자는 1폴리펩타이드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수정되고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럼 뭐가 맞냐? 사실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 하나로만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유전자 1단백질설도 어떤 거는 맞고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도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1유전자가 그럼 1단백질을 만드는 거냐 안 만드는 거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유전자가 어떻게 단백질이 돼서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 결국 폴리펩타이드도 여러 개가 뭉쳐서 이제 단백질이 돼서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효소도 결국 단백질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자 하나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냥. 자, 뭐 이 그림도 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보면 유전자 하나가 폴리펩타이드 하나를 만든다. 그리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아까 뭐 아르지닌, 시트룰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전구체가 그 다음 물질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 전구체가 그 다음 물질이 되도록 도와주고, 전구체가 그 다음 물질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폴리펩타이드가 결합하면서 이제 다른 물질로 되거나, 아니면 얘가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뭐라고 그래? 기능을 이제 수행하면서 다른 어떤 기능을 완성해 가는 거죠. 다른 물질로 되면서, 그죠? 자,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베타 체인하고 알파 체인이 있죠. 뭐 이 안에 뭐 햄 구조나 뭐 이 안에 뭐 철이온이 있다는 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전자의 발현은 DNA에 있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단백질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물론 우리가 이 과정은 배웠습니다. DNA가 복제되는 과정은 배웠어요. 그죠? DNA 복제, DNA 리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DNA가 RNA가 되는 거는 이제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핵 속에서. 그 다음에 RNA가 단백질이 되는 것을 이제 번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번역. 얘는 핵 바깥에서 일어나죠. 핵 바깥의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나죠. 라이보솜에서 일어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DNA는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를 갖고 있고요. RNA는 단일 가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RNA, mRNA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우리가 이제 RNA 종류를 하나로만 알고 있는데 mRNA가 있고요. 우리가 배울 RNA만 보면 돼요. tRNA가 있고 rRNA가 있어요. 그래서 mRNA는 메신저 RNA입니다. 메신저 RNA. 그러니까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RNA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DNA에 있는 DNA에 있는 정보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갖고 온 거죠. 전달자 역할을 하는 핵 바깥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스퍼 RNA라고 해가지고 이제 번역 과정에서 얘기할 텐데, 번역 과정에서 아미노산을 싣고 오는 거, 트랜스퍼 해주는 수송의 역할을 하는 애고요. rRNA는 리보솜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리보솜이 이게 세포 할 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백질과 rRNA로 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 rRNA도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RNA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그림이죠. 예, 그래서 전사는 RNA를 합성하고, 그러니까 전사하면서 RNA를 합성한다는 얘기는 RNA로 유전 정보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NA는 그러니까 원본이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안에다가 보관하는 거죠. 핵 속에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특정 부분, 필요한 부분만 본떠가지고 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리보솜에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아미노산이 탕탕탕탕탕 붙으면서 이게 막 꼬여가지고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럼 뭐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진핵세포랑 원핵세포에서 좀 다르게 일어날 수 있는데, 진핵세포는 지금 얘기했던 여기 RNA 폴리머레이즈, RNA의 합성 효소가, 중합 효소가 RNA를 지금 만드는 이 핵 속에서 만드는 전사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전사 과정이 핵 속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RNA 스플라이싱 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RNA가 돼서 나오면 이 핵 바깥에서 전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박테리아 같은 세균과 같은 이제 원핵생물 같은 경우는 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RNA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바로 세포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리보솜이 붙어서 이 실가닥 같은 게 이게 이제 폴리펩타이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전사와 얘는 번역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사되면서 번역이 곧바로 뒤따라서 일어납니다. 예. 근데 여기는 전사하고 나중에 여기 와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세포질에 나와야 일단 번역이 되니까. 그러니까 RNA 한 가닥에 한쪽은 RNA를 막 만들어내고, 한쪽은 그 만들어진 RNA로 리보솜이 이제 단백질의 아미노산, 단백질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들을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전사를 하고 있는 거죠. 번역, 전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폴리좀이라는 게 있어요. 폴리좀은 뭐냐면 이게 이제 RNA거든요. RNA에 이 일양체로 되어 있는, 이 두 개로 되어 있는 얘가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인데 이 리보솜이 이 아미노산을 이렇게 이어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냥 하나만 붙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여러 개 붙어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붙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얘가 길어지겠죠? 그럼 얘가 일로 가는데 그 뒤에 또 새로운 게 얘가 또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러면 얘는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으니까 이게 이제 아미노산이 길게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래서 물론 mRNA죠. mRNA에 리보솜이 여러 개 붙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일어나는 이 mRNA에 리보솜이 여러 개 붙은 거, 이런 걸 폴리좀이라고 합니다. 폴리좀. 폴리가 뭐 다중 이런 뜻이잖아요. 이때 솜은 리보솜에서 나오는 솜입니다. 이 전자顕비경으로 보면 실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죠? 얘가 얘고 얘가 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때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유전 암호에 대해서 좀 이제 유전 부호, 유전 부호라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하니까 유전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유전 정보라는 건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아미노산이 어떤 게 몇 개 올 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백질의 종류를, 그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건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거든요. 그러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입니다. 20종류. 여러분들이 뭐 아미노산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료에서 대부분은 다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아미노산을 막 이렇게 딸딸딸딸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화학이나 생명과학 쪽으로 가면, 물리학 쪽은 아니고요.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약간 생화학의 분야니까. 무조건 아미노산 그 20개는 대학 가서는 외웁니다. 생명과학 쪽이나 화학 쪽으로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아르지닌도 있고 뭐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그 글루탐산도 아미노산이에요, 여러분들. 글루탐산도 아미노산이고, 글루타민도 있고, 그 다음에 아스파라진, 뭐 라이신, 히스티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가지가 있어요. 이 20종류를 지정을 하는데, 아미노산 20종류를 지정하는데 염기 3개의 조합이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합니다. DNA의 염기는 A, C, G, U 요 3가지, 4종류가 있고, RNA는 A, C, G, T죠, 타이민. DNA 거는 이렇게 있고, RNA 거는 U가 있지 않습니까? 유라신. 3개가 이 염기 하나를 지정하는데, 보면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자, 이 거꾸로 가볼게요. 아미노산은 결국, 그러니까 DNA에서 RNA에서 단백질로 가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이 RNA의 유전 부호를 코돈이라고 합니다. 코돈이라고 하고요. 코돈. 자, 만약에 이 CGU가 1번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CGU가 이 1번 아미노산을 지정했는데, 이 CGU는 뭐랑 상보적이냐면 GCA랑 상보적이죠. 그러니까 DNA의 G는 RNA에 뭐랑 결합하냐면, RNA 만들 때 RNA C가 붙으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DNA에 그럼 A는 RNA엔 T가 없으니까 U랑 결합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CGU의 상보적인 건 GCA거든요. 얘가 전사에 이용된 가닥,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NA 복제할 때도 얘기했지만, 복제할 땐 얘기 안 했나요? 복제할 땐 얘기 안 했죠. 주형 가닥이라고 해요. 주형 가닥. 주형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좀 본 뜨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물을 막 부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냄비 같은 거 막 만들면 그게 이제 그 철물이 식어가지고 만들어진 걸 주형물이라고 하고, 그 주형 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DNA에서도 그 주형 가닥을 가지고 DNA로부터 RNA를 만들었다고 해서 주형 가닥, 그러니까 DNA의 주형 가닥,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CGA가 결국 이 아미노산 1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도 되고, 코돈 CGU가 아미노산 1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전사할 때 얘기할 텐데, 요렇게 만약 읽어 나간다, 리보솜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읽어 나가잖아요. 5-에서 3-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주형 가닥은 여기가 3-고 여기가 5-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전사 얘기를 할 텐데, DNA가 3-에서 5-면 RNA가 붙을 때는 5-에서 3-로 붙게 돼 있어요. 무조건 역평행 구조로 붙게 돼 있으니까 이 DNA 가닥 사이도 그러니까. 그럼 얘는 5-, 3-겠죠. 이쪽 방향이.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코돈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돈 표예요. 그러니까 DNA 거의 염기 세기를 뭐 3염기 조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뭐 통합각에서 이렇게 썼는데 트리플렛 코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리플렛 코드. 그게 더 저는 좋은 말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굳이 이 트리플렛 코드를 3염기 조합이라고 굳이 불러야 되나. 교과서에는 뭐 그렇게 써져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저 뭐라고 그러죠? 코돈도 한글 이름으로 좀 쓰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굳이 이거를 코돈은 코돈으로 놔두고 이거 한글로 바꾸기, 한글로 하기 어려우니까 3염기 조합만, 트리플렛 코드만 3염기 조합이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그럼 코돈이나 코돈이라고 얘기할게요. 코돈은 코돈표가 있는데, 코돈표를 통해서 20종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거든요. 염기의 종류는 4종류입니다. 4가지요. 그러면 뭐 코돈이니까 이거 RNA 거니까 RNA의 염기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유라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데닌이 올 수도 있고 사이토신이 올 수도 있고 구아닌이 올 수도 있고 유라실이 올 수도 있고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A를 뽑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A를 뽑을 확률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A를 뽑았어도 그 다음 또 A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확률도 4가지의 경우의 수예요. 그 다음도 4가지 경우의 수니까 4의 3제곱 가지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64종류잖아요. 그럼 64종류의 코돈을 가지고 20종류의 아미노산 지정할 수 있죠. 약간 중복될 수는 있어도,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2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한다면, 그러면 4의 2제곱까지니까 16종류의 코돈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16종류. 그러면 16종류로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2개의 염기로는 이 유전 부호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3개의 부호로 생물이 이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전 부호는 거의 뭐 모든 생명체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공통조상의 증거다 뭐 이렇게 진화의 증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럼 뭐 5가지는 안 되냐? 4의 5제곱까지. 그러면 이거는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물이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코돈표를 보고 이제 읽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DNA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DNA에 뭐 주형 가닥을 줬어요. 주형 가닥에 염기 서열을 줍니다. T,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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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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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뭐 할까요? U가 아니라 DNA 거 T, TCC, 그 다음에 T 말고 A 하죠. A, T, T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나가. 근데 여기서 이 코돈 표를 주고서는, 물론 이거 한글로 나옵니다. 뭐 이런 건 페니랄라닌, 류신, 뭐 세린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읽을 때 무조건 3개씩 끊어서 읽는 거야. 그리고서는 주형 가닥인데 이게 3-고 이게 5-라고 할게요. 이쪽 방에. 그러면 RNA를 이제 해야 되겠죠. mRNA. 그럼 여기 상보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럼 T의 상보적인 건 U잖아요. 그 다음에 A죠. 미안합니다. A고, U고, G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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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C, C, C,
그 다음에 AGG인가요? AGG. 그 다음에 UAA.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는 5-고 여기가 3-예요. 그러면 아미노산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방향은 5-에서 3-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이 표에서 찾는데 여기 있는 걸 외우는 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 자료에서 줍니다. 이거는 뭐 수능뿐만 아니라 사실 내신에서도 이걸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간혹 이거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뭐 한 번 정도는 인생에서 뭐 외워볼 만도 한데, 저는 고3에게 주로 이제 고3이 이건 이제 물론 여기까지 진도 안 나가는 학교도 되게 많긴 한데, 굳이 고3들에게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뭐 그거는 뭐 네, 선생님 마음이니까. 자, 근데 뭐가 있냐면 네 개의 그 코드는 좀 외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AUG라고 돼 있어요. AUG 코돈 기준입니다. 이거는 다 RNA 기준이에요. DNA 기준으로 표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RNA 기준을 주거든요. AUG는 게시 코돈이라고 해요. 게시 코돈은 뭐냐면 지금부터 번역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무조건 여기다가 뭘 붙이냐면 메사이오닌을 붙입니다. 이 ET가 메사이오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노산 표시할 때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랑 세모는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호로 쓰니까 다 동그라미로 할게요. 어차피 부호는 다르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세 개를 기억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스탑 코돈에서 종결 코돈이에요. 종결 코돈. 세 개는 종결 코돈인데, 종결 코돈이 UAA, UAG, UGA. U로 다 시작되죠? 얘네 셋이 나오면은 종결 코돈인데, 얘는 아미노산 지정을 하지 않고 끝내라는 거예요. 지정 끝, 이거예요. 아미노산 지정 아닙니다. 맨 마지막엔 아미노산을 뭘 지정하냐, 이게 아니라 어떤 아미노산도 붙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끝이에요, 끝. 이게 이 신호가 있으면은 리보솜이 번역하다가 끝냅니다. 이 신호를 읽고선 끝내요. 끝내라는 거구나 하고서 끝냅니다. 얘는 메사이오닌을 붙이면서 시작인데, 얘는 뭘 붙이면서 끝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끝이에요. 그 앞에까지는.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죠. 이렇게 생긴 염기서열이 있으면 아미노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있다라고 하면, 단백질 A라고 하면, 이 단백질 A에는 몇 개의 아미노산이 있냐. 그럼 얘를 빼고서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 다음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코돈 한 개는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죠. 근데 염기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돈은 염기 3개가 코돈 하나예요. 코돈 3개가 아니라. 코돈 3개가 아미노산을 하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AUG가 코돈 하나입니다. 게시 코돈. 하나죠. 하나. 코돈 하나.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코돈이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종결 코돈은 지정하지 않으니까 걔를 빼고서는 이제 다 붙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를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GGG가 있잖아요. 그럼 G를 찾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G를 찾고, 세 번째 글자, 그러면 G 하면 여기 칸이잖아요. 여기서 G는 요 맨 마지막 칸이죠. 그러니까 이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약자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글라이신이에요, 얘가. 이건 다 이제 문제, 여기 자료에서 주어집니다, 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글라이신이 붙는구나. 그러면 CCC면 이것도 첫 번째 글자 C. 그럼 요 칸에서 찾아야 되죠, 요 칸. 잘 안 보이나요? 요 칸에서 찾아야 됩니다, 요 칸. 두 번째 칸.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요 칸에서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C죠? 그러면, 요 칸에서 찾아야 되니까 겹치는 데가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도 C니까 요렇게 해서 하면 프롤린이구나. 프롤린이 뭔지 몰라도 다른 게 왔네. 프롤린.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엔 그냥 찾아볼게요. AGG예요. 그러면 A 요 세 번째 칸에서 찾고 G. 그러면 여기서 찾고 G, AGG. 아르지닌이죠. 얘가 아르지닌이네. 아까 영양 요구주에서
붉은 빵 곰팡이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 아르지닌이죠. 그 다음에 끝내라는 거야. 이렇게 붙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메사이오닌, 글라이신, 프롤린, 아르지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든 어떻게 보면 단백질의 시작은 선생님 그럼 메사이오닌부터 시작되는 얘네들이 이 아미노산이 붙어서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그 폴리펩타이드 가지고 단백질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사이오닌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신호예요. 그 아미노산이에요.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뭐 어렵진 않죠. 이걸 가지고 이제 찾으라는 연습을 하고 뭐 이제 문제 장난을 많이 치죠. 이게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사라지면은 이제 요렇게 3개씩 읽어야 돼. 한 칸씩 밀려나갑니다. 한 칸씩 밀려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미노산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르지닌이 지금 우리가 여기 아르지닌 AGG였잖아요. AGG가 아니라 이게 있구나. AGG 맞죠? AGG잖아요. 아르지닌이. 근데 여기도 아르지닌이 있네요, 쌤. 맞아요. 그러니까 아르지닌이 여기 2개랑 여기 4개. 그러니까 6개의 코돈이 한 종류의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메사이오닌 지정하는 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코돈이 몇 종류라고 했어요? 64종류인데 이 중에서 종결 코돈 3개를 빼면 61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약 60종류죠. 이게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되니까 아미노산 1개당으로 따지면 한 3개는 코돈 3개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짜리가 여기 보면 이게 아이소류신이거든요. ILE예요. 첫 번째 글자만 이게 대문자입니다. ILE. 이 약자 기호는 안 해도 돼요. 얘는 이 3개가 다 아이소류신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AUG 코드는 메사이오닌만 지정하니까 어떤 건 하나만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스테인도 보니까 2개가 시스테인을 지정하고 2개가 지정할 수도 있고 4개가 하나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지금 아르지닌처럼 아르지닌이 제일 많을 거야 아마.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알라닌도 4개가 얘를 지정하고 발린도 뭐 그렇고 그죠? 2개 뭐 4개 뭐 이런 식으로 류신도 6개 맞아. 류신 뭐 이렇게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뭐 저도 이거 뭐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한 번쯤은 다 외워도 괜찮지만 안 외우고 있어요. 저도. 아미노산을 외우는 거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나중에는 대학 가서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표를 외우는 것보다 표는 진짜 외운 적은 없고 그냥 뭐 많이 쓰다 보면은 이게 뭐 아르지닌이지, 이게 세린이지 뭐. 근데 이름은 이제 뭐 대학 가서는 다 외웁니다. 뭐 글루탐산, 알라닌, 트레오닌, 뭐 류신, 발린, 아이소류신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이름 읽는 거는 무조건 하거든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사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